안녕하십니까. 오늘 도커를 발표하게 된 도전의자일 8기 홍대경입니다. 오늘 도커를 발표하는데 먼저 도커가 무엇인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커는 모든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실행되는 컨테이너 소프트웨어를 패키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 컨테이너가 뭔지도 모르고 왜 환경이 중요한 건지 모르고 왜 소프트웨어를 패키징 하는지도 잘 모르죠. 저희가 지금부터 좀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언젠가 이제 개발이 완료되고 이제 서비스를 시작할 때가 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짠 코드를 개발자 한 컴퓨터에다 모아가지고 이제 서버를 실행시키면 서비스가 잘 진행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방법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개인 컴퓨터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컴퓨터가 꺼질 수도 있고 또 개인용 PC이기 때문에 뭐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과 또 충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서비스를 할 때는 컴퓨터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서비스를 돌리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저희가 개인용 PC에서 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영체제도 가벼운 리눅스 같은 걸 좀 깔고 화면도 보여줄 필요가 없어서 어떤 커맨드 라인에 기반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죠. 이거를 저희는 서버 컴퓨터로 사용하게 돼가지고 여기서 서비스를 보통 유지합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개발 프로그램만 좀 넣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멋지게 저희 서버가 잘 구성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뭔가 문제가 좀 생깁니다. 저희가 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던지 좀 확인해 보니까 저희 개발용 서버 컴퓨터에 있는 노드가 저희가 개발하던 노드와 버전이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서버랑 좀 다른 더 점이 맞는데 예를 들면 서버에는 리눅스가 달려 있는데 저희는 맥이나 윈도우 같은 걸 좀 사용해가지고 개발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었습니다. 운영체제 종류부터 훨씬 여러 가지 변수들이 컴퓨터마다 다르고 서버마다 완전히 똑같은 환경을 갖추기가 좀 어렵죠.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를 코드를 실험하기 위해서 저희 코드를 옮기는 것도 좀 힘듭니다. 서버가 저희 서비스가 있다면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다면 저희가 이 서버에서 제대로 코드가 실행되는지 실험하기도 좀 힘들죠. 이럴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서버 컴퓨터랑 완전히 똑같은 컴퓨터를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배포와 저희 코드를 실험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힘들죠. 저희마다 개인마다 컴퓨터를 하나 더 사야 하고 서버 완벽하게 똑같은 환경도 붙여서 이 코드가 여기서 실행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하고 돈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운영체제에서는 이런 가상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 컴퓨터 안에 새로운 컴퓨터를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상 머신 시스템이 있는데 버추얼 머신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호스트 머신으로 사용해서 그 위에 새로운 컴퓨터를 하나 열고 거기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저희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식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컴퓨터를 하나 더 사는 게 아니고 저희 컴퓨터에다 컴퓨터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를 새롭게 사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여기다가 저희 서버랑 똑같은 환경을 좀 맞춰가지고 저희 서버랑 똑같은 환경을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리눅스에서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컨테이너화 기술이라는 건데 리눅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엔진을 사용하면 가상머신을 사용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은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가상화와 똑같이 격리된 공간을 제공합니다. 컨테이너 엔진에 의해서 생겨낸 독립적인 실행 환경인데 가상머신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조금 다른 점은 가상머신에는 운영체제를 깔고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엔진에서 리눅스 커널에 있는 리소스를 좀 가져와 가지고 사용합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가상화에서는 운영체제를 깔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겁습니다. 컨테이너에서는 운영체제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가볍죠. 오늘 발표할 도커는 바로 이런 컨테이너 엔진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컨테이너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면 보통 도커 엔진을 사용하는데
근데 컨테이너 시스템에서 가장 표준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들은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완전히 독립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고, 여기서 저희가 실험해 볼 것들을 여러 가지 좀 사용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서는 저희가 정해놓은 운영체제부터 저희 코드, 라이브러리, 모듈, 설치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환경 파일입니다. 저희가 완전 똑같이 컴퓨터 하나 구했다고 볼 수도 있죠.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도커가 뭔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모든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컨테이너,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패키징할 수 있는 도구를 도커라고 합니다. 저희 소프트웨어를 패키징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봤는데, 그 모든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직은 잘 모르겠죠. 컨테이너는 이렇게 이미지로 좀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뭐냐면 컨테이너의 설계도를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 컨테이너를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군데로 좀 배포하기 용이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폴더를 압축시켰다고 볼 수도 있죠. 개발자는 이렇게 저희가 만든 컨테이너에다가 각종 개발 서비스들을 포함하고 이미지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미지를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도커 허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서 공유받아가지고 서로 이제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도커 허브는 저희 깃허브를 사용하는 건 거의 똑같습니다. 도커 이미지를 공유하기 위해서 도커 허브를 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만든 이 이미지를 서버에다가 옮겨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저희는 이제 서버랑 똑같은 환경을 사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쓰는 게 아니고, 저희 컨테이너 환경을 그대로 담아서 서버에다가 옮길 수 있는 방식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도커를 사용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컴퓨터에 맞는 도커를 설치해 줍니다. 저는 맥북을 쓰고 있어가지고 맥북에 맞는 설치를 좀 해주고요. 먼저 저희가 만들 컨테이너에 맞는 베이스 이미지를 좀 가져와야 합니다. 이 베이스 이미지가 뭐냐면 저희가 컨테이너를 만들기 전에 일단 리눅스를 먼저 정하고, 저희가 노드를 쓸 거기 때문에 노드가 깔려져 있는 베이스 이미지를 먼저 가져와 가지고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도커 허브에서는 이런 인증받은 베이스 이미지들을 좀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도커 노드 기준으로 도커 풀 노드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바로 설치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버전의 베이스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긴 좀 힘들고, 저희는 일단 이 베이스 이미지에 리눅스를 뭘 먼저 설치할지 좀 정해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 이미지의 크기 때문에 좀 중요한 건데, 저희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부가적인 기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체제 부분부터 아주 가벼운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거, 또는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도 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 버전들이 이렇게 있는데, 리눅스 커널의 기준으로 여러 가지 리눅스 버전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좀 가벼운 버전인 알파인 리눅스를 좀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저희가 정한 운영체제와 노드를 버전을 가지고 있는 베이스 이미지를 받아와 가지고, 저는 도커 20 버전의 알파인을 도커 허브에서 먼저 가져와 보겠습니다. 도커 이미지스를 쳐보면 제가 받아온 이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개발 프로그램에 이미지가 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도커 런 그리고 이미지 이름을 작성하면 제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 ps 명령어를 사용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만든 컨테이너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아이디부터 만든 이미지, 그리고 상태와 지금 이 컨테이너의 이름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무런 이름을 주지 않고 그냥 런 노드로 그냥 이 컨테이너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네임 태그를 사용해 가지고 컨테이너 이름을 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테이터를 보니까
실행이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노드 기본 이미지는 아무런 프로그램이 깔려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실행을 하지 않으니까 바로 꺼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일단은 실행을 한번 시켜보려고 억지로 좀 커맨드를 써가지고 좀 켜보겠습니다. 뒤에 앞에 있는 -p 버전은 일단 나중에 설명하고요. 쉘 명령어로 일단 3000초 동안 잠깐만 좀 프로그램을 켜보겠습니다. 스테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잘 켜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희는 일단 저희 파일을 컨테이너에 한번 담아보기 위해서 copy.test 패스라는 명령어를 쳐가지고 현재 위치에 있는 파일들을 이 테스트라고 하는 컨테이너 안에 테스트 패스의 위치에다가 복사하겠다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도커 exec를 사용해가지고 이 도커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커 안쪽으로 확인한 화면입니다. ls를 쳐보니까 도커 안에 저희가 만든 테스트 패스가 잘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계속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넣은 파일도 잘 담겨져 있고 캐스로 확인하니까 코드도 잘 확인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컨테이너를 실행시키고 그 안에다가 파일을 담은 걸 볼 수 있죠.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노드를 실행해주만 하면 바로 저희 서비스가 잘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p 버전을 설명해 드렸는데 저희가 만든 컨테이너는 일종의 컴퓨터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포트를 열어줘야 하는데 저희 만든 컨테이너는 저희 컴퓨터 안쪽에 있는 컴퓨터죠. 그래서 저희 컴퓨터만 포트를 받아오는데 이 컴퓨터도 포트를 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받는 포트와 여기서 받을 포트를 이어줍니다. 이런 거에 저희는 포트 포워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p 옵션을 해가지고 저희 호스트 포트와 컨테이너의 포트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금 전까지 좀 수동적으로 컨테이너를 열어가지고 안에다 파일을 넣고 그랬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파일이나 컴포저를 사용해가지고 저희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도커 파일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작업들을 도커 파일이라는 곳에다가 저희가 명령으로 써주는 겁니다. 도커 파일의 내용을 보면 노드 20.r 파일을 받은 다음에 테스트 패스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동하고 저희 현재 위치에 있는 파일들을 모두 복사해 준 다음에 컨테이너를 실행시켰을 때 그걸 실행시키는 명령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도커 파일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 때는 도커 이미지를 받아와서 런시키는 게 아니고 도커 파일을 빌드시키는 식으로 이미지를 만듭니다. 도커 빌드 태그 이름으로 저희 도커 이미지 이름을 만들고 현재 위치에서 도커 파일을 읽어서 만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커 파일 테스트라는 이미지가 생성된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들면 저희가 파일에서 만들었던 노드 app.js를 실행시키면서 저희 서비스가 바로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커 파일은 이미지를 생성시키고 이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만들면서 이걸 실행시켜 저희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죠. 도커 컴포즈는 파일보다 조금 더 간단합니다. 도커 파일처럼 여기도 저희가 뭔가를 실행할 명령어들을 작성해주고 그걸 실행시켜가지고 저희 서비스를 실행시킵니다. 도커 컴포즈는 도커 파일은 빌드부터 시켜서 런까지 해야 하는데 도커 컴포즈는 작성하고 도커 컴포즈 업만 사용하면 바로 저희 서비스를 실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커 파일과 컴포즈를 비교해서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도커 컴포즈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지 하고 카피를 한 다음에 실행시키고 빌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런을 실행해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듭니다. 컴포즈는 똑같이 어떤 버전을 사용할지 쓰고 컨테이너 이름을 정해줄 수 있고 뭐 패스와 실행시킬 명령어를 좀 정해주고 컴포즈 업으로 좀 실행시키는데 약간 다른 점은 도커 컴포즈는 카피 명령 같은 걸 해가지고 이미지 안에다가 저희가 넣을 파일을 좀 정해줄 수가 있는데 카피도 넣어줄 수 있는데 컴포즈에서는 그렇게 카피를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있는 파일을 저희가 이런 컨테이너에 연결시켜주는 식으로 컴포즈를 하는데 이런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데 둘 다 섞어서 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포즈가 도커 파일을 읽어서 빌드시키고
그 이미지 안에다가 넣기 조금 민감한 파일들을 외부에서 연결시켜주는 식으로 둘 다 똑같이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열었는데 이 컨테이너를 다시 이미지로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컨테이너를 만들었고 거기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직접 작업을 하면 저희가 만들었던 이미지의 내용과 좀 달라지겠죠. 그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컨테이너를 또 다른 이미지로 좀 만들어 보는 겁니다. 도커 커밋을 사용하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커밋 테스트라는 이름을 컨테이너를 커밋 이미지라는 이미지로 새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외부에다 배포할 수 있는데 똑같이 도커 허브를 사용해가지고 제 외부 도커 허브 레파지토리에다가 좀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도커 로그인을 해가지고 도커 허브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로그인이 되면 저희가 만들었던 도커 이미지를 제 허브에다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이 좀 안 남았는데 먼저 제 계정 이름 앞에다가 태그명으로 붙여준 다음에 좀 보내야 에러가 잘 안 생겨요. 제 도커 허브를 확인해 보면 방금 만들었던 커밋 이미지가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도커 허브를 통해서 제가 만든 이런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고 서버에다가도 저희가 만든 환경을 그대로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같이 개발하고 있는 사람부터 서버까지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똑같은 작업을 실행해 볼 수가 있죠. 이거 마지막으로 도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보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명령어들을 약간 조합한 사진들을 좀 보겠습니다. 좀 많이 어려운데 익숙해진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으로 제 도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